부동산 브리핑입니다. 올해 상반기 아파트 청약시장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침체 양상이 두드러졌습니다. 상반기 전국 아파트 평균 청약 경쟁률은 14대 1, 평균 최저 당첨 가점은 24.1점으로 집계됐습니다. 의정부시는 고산 산곡동 임야 6.6제곱킬로미터에 지정된 토지거래 허가 구역을 3.88제곱킬로미터를 해제하고 나머지 2.72제곱킬로미터는 재지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로 지정 해제된 임야는 시에 토지거래 허가를 받지 않고 거래할 수 있으며 기존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의 이용 의무도 소멸될 예정입니다. 정부가 도시재생 사업의 전면 손질에 나서면서 문재인 정부의 흔적 지우기에 돌입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도시재생 관련 예산과 업무를 축소하고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1기 신도시 정비 사업을 새롭게 추가해 본격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진행의 김지희입니다. 올 들어 부동산 거래 절벽과 집값 조정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하반기에는 주택시장이 조금 더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올해 하반기 전국 주택 매매 가격 무려 0.7% 하락할 것이라는 의견들이 나왔는데요. 그중에서도 교통이 취약한 지역부터 매매가 하락이 시작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한치 앞도 알 수 없는 주택시장, 이 어두운 터널의 시기에 투자자들 어떤 전략 필요할까요? 그 전략 궁금하신 분들은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저희는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부동산 관련한 궁금한 점 가지고 계신 분들은요. 전화번호 02-2638-3974번으로 전화 주시고요. 유료 문자 상담 샵 3989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전문가의 해결책 또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화요일 이 시간을 든든하게 지켜주실 전문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드림부동산투자연구소 서호진 본부장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드림부동산투자연구소 서호진 본부장입니다. 자, 이제 매주 화요일 이 시간 여러분들의 부동산 고민 제가 이제 해결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점점 이제 부동산 시장이 어려워지는 만큼 이제 각자 가진 부동산 고민들이 굉장히 또 많아지고 계세요. 상담도 많이 받으러 오시고 하시는데 이런 부동산에 대한 고민들, 앞으로 내가 물건을 어떻게 매수를 해야 될지, 가지고 있는 물건에 대해서 또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될지, 아니면은 내가 어떤 식으로 갈아타기를 한번 진행해봐야 될지, 이런 부분들, 이런 이제 여러 가지 다양한 고민들이 있으실 텐데 이런 부분들 집에서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저한테 전화 주시면은 제가 또 여러분들의 부동산 고민 속 시원하게 해결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즘 정말 부동산 시장 혼자서 고민하기에는 너무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보고 계신 분들 많습니다. 이런 급변하는 부동산 시장에 대응 전략 잘 짤 수 있도록 또 1:1 대면 상담 준비하고 계시다고 들었는데요. 네, 그렇죠. 이제 방송상으로는 저희가 이제 역시 방송 상담 시간이 짧다 보니까 뭔가 좀 더 깊고 자세하게 상담을 도와드리고 있지 못하지만 저희가 1:1 대면 상담 신청해 주시면은 여러분들의 부동산 고민도 저희가 해결 도와드리고 있고 특히나 이번 주 주제 같은 경우는 이 앞으로 내가 이제 투자에 대해서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될지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개발 사업지들 중에서 과연 어느 지역으로 투자를 하면 좋을지 그리고 이제 소규모 재개발에 대해 가지고 저희가 1:1 대면 상담 도와드리고 있고요. 이런 지역 같은 경우는 소규모 재개발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도 아직까지 이 소액으로 투자가 가능한 이점이 있고 그리고 다른 것들보다도 속도도 좀 더 빠르게 진행이 되고 투자 대비 수익도 더 많이 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장점을 살리셔서 지금이라도 좀 빨리 투자할 수 있게 저희가 1:1 대면 상담을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부동산 고민 있으신 분, 투자에 관심 있으신 분들의 많은 전화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1:1 대면 상담 통해서 여러분이 궁금해하시는 부동산 정보들 많이 또 들어보실 수 있으니까 참여해 주시고요. 부동산에 대한 고민들 02-2638-3974번으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유료 문자도 받고 있습니다. 샵 3989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해결책들 전문가와 함께 해보실 수 있고요. 자, 그럼 첫 번째 시청자분 전화 상담 먼저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시청자분 어떤 부분이 궁금하세요? 제가 아파트를 좀 매도해서 좀 네. 갈아타려고 전화드렸거든요. 네, 지금 보유하고 계신 아파트 어느 곳에 어떤 아파트 갖고 계세요?
그 일산에요. 일산 서구 네. 문천마을 18단지예요. 네. 네, 그래서 거기가 그 주염역에서 한 2분 정도 거리거든요. 네, 여기 지금 거주를 하고 계신 건가요? 네네. 언제부터 네, 보유를 하셨어요? 저희가 46평인데 제가 여기 한 20년 넘게 살았어요. 오래 가지고 계셨네요, 그래도. 네네, 네네. 자, 지금 이주를 생각하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보고 계신 지역이 있을까요? 네, 그래서 제가 지금 좀 여유 자금이 조금 있어서 네. 지금 이제 좀 서울 공덕역 쪽에 이제 그쪽으로 좀 가고 싶거든요. 네. 공덕역 쪽에 아파트가 많이 있어서 어디로 가야 될지 어느 아파트로 해야 될지 잘 몰라서 조언 좀 구하고자 전화드렸습니다. 전화 잘 주셨습니다. 자, 고양시 문초원마을 18단지를 매도하고 공덕 쪽으로 알아보고 계시는데 어떤 곳이 좋은지 그리고 이쪽 매수해도 괜찮은지 궁금하다고 문의 주셨습니다. 자세한 부분들 상담 받아볼게요. 네. 네, 시청자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금 저기 문천마을 10단지 여기 거주한다고 하셨죠? 네네.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제 지하철 3호선 이제 주염역에서는 굉장히 또 가까운 역세권에 위치를 하고 있고 또 네, 그리고 뒤에 또 일단 호수공원이 있어서 살기는 되게 좋거든요. 그렇죠. 이제 뭐 호수공원도 위치하고 있고 또 바로 앞으로는 또 우리가 또 킨텍스도 자리 잡고 있잖아요. 네네. 그래가지고 제가 또 봤을 때는 일산 안에서도 굉장히 좀 좋은 위치에 입지하고 있는 아파트가 우리 또 이제 18단지인 것 같은데 지금 그래서 이거를 이제 거주도 오래 하고 하셨으니까 매도를 하시고 이제 서울 안쪽으로 이제 들어오신다 이런 계획이시죠? 네네. 저는 그렇게 한다고 하시면은 찬성 의견. 그러니까 이제 갈아타기를 하셔도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네. 네, 그죠? 자, 근데 이제 어느 쪽으로 갈지 공덕역 쪽에. 그거는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자, 우선 자 이제 우리가 이제 일산 같은 경우는 일기 신도시잖아요, 그죠? 네네. 예전에 이제 조성된 일기 신도시인데 지금 일기 신도시가 굉장히 또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뭔가 이제 핫하다라는 것도 알고 계시죠? 네. 지금 이제 일기 신도시 같은 경우가 이제 지금 우리가 아파트가 이제 조성된 지가 거의 이제 30년이 넘어가다 보니까 이 아파트 단지들이 다 단지에 따라 가지고는 뭐 재개발이라든지 재건축이라든지 리모델링 사업들 이런 것들을 많이 추진하고 있잖아요. 네네.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도 이제 지금 현 정부에서도 지금 일기 신도시를 뭐 분당이라든지 일산 이런 지역들을 좀 다시 한번 또 정비 사업을 통해 가지고 뭔가 또 부동산 물량을 더 많이 공급하려고 해가지고 최근 들어가지고 일산도 가격이 굉장히 또 많이 오르기도 했잖아요. 네. 많이 올랐어요. 사실 뭐 내가 불편함이 없고 한다고 하시면은 그냥 가져가셔도 큰 문제는 없는데 다만 우리가 뭔가 이제 내가 여유가 된다라고 하면은 뭐 지금보다 더 가격이 많이 오를 수가 있는데 하면은 갈아타는 게 어떻게 보면 또 정답일 수 있잖아요, 그죠? 네네. 네, 그래서 갈아타고 싶어요. 갈아타기 싶으시죠? 네네. 그러면은 저는 그 시청자분이 공덕 말씀하셨으니까 우선 그럼 제가 이제 공덕 쪽 대해서 한번 제가 설명 다시 같이 쭉 드릴게요. 네. 그리고 이제 제가 또 공덕에 또 어떤 아파트를 또 매수하면 좋을지 이런 부분도 말씀드릴 건데 자, 이 지도를 좀 살펴보시게 되면은 이제 시청자분이 보고 계신 이 공덕 지역. 이 공덕역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 우리가 서울에서 가장 부동산 하면 1등하는 곳이 강남이잖아요. 네네. 어떻게 보면 1등이 강남이고 2등을 찾자고 하면은 시청자분 혹시 어디인 것 같으세요? 2등. 그래도 2등은 뭐 공덕, 용산도 가까워서 제가 공덕을 좀 선택한 거거든요. 용산은 너무 부동산에 대해서 좀 많이 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은 일단 보통 우리가 1등이라고 하면은 보통 이제 뭐 강남 3구 쪽을 이야기 많이 하고 있고 우리가 뭐 어떻게 보면 진짜 한 2급지라고 생각되는 게 마포, 용산 그리고 성동구 이쪽이 우리가 마영성이라 가지고 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네. 그만큼 이 공덕이라는 지역, 이 용산이라는 지역 자체가 굉장히 뭔가 이제 서울에서 입지적으로 굉장히 이제 상급지라고 표현이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 갈아타기를 하면서 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은 지금 있는 것보다 좀 더 상급지로 올라가는 방법이 그 우리가 갈아타기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최선의 방법이라 할 수 있고 만약에 나중에 이제 공덕 매수하셔서 거주하시다가 또 가격이 올라가지고 이걸 또 매도하고 더 좋은 데를 갈아타기 하신다고 하시면은 뭐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자본에서 점점 늘려나갈 수 있는 이런 좋은 기회가 되니까 이런 방식들을 상급지 갈아타기를 활용하셔가지고 내 자산을 불리기 방법 굉장히 좋은 방법이고요. 자, 이 공동역 같은 경우는 뭐 입지여건으로 봤을 때 굉장히 또 좋은 자리에 위치하고 있어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부동산 가격을 이 결정함에 있어서 이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우리가 직주 근접을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많이 들어보셨죠? 직주 근접. 네네. 많이 특히 들어봤죠. 우리가 이제 직주 근접 부분에 있어서 이 공덕 같은 경우는 이 마포역 일대부터 해가지고 또 대규모 업무 단지가 조성이 되어 있고 또 바로 이제
마포대교 건너가신다고 하시면은 이 여의도에도 굉장히 또 대형 업무지구, 이제 금융 업무지구가 자리를 잡고 있고 거기다가 이 5호선 타고 조금만 올라가게 되면은 서울역 위쪽으로 뭐 시청이라든지 광화문 이런 대형 업무지구들이 굉장히 또 가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입지적으로 봤을 때 이 직주 근접성으로 봤을 때는 이 공덕이라는 지역 자체가 상당히 굉장히 이제 좋은 지역이기도 하고 거기다가 우리가 뭐 직주 근접만 좋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라 이 교통 여건, 이 공동역 같은 경우는 지금도 현재 4개의 지하철 노선이 다니고 있는 이 쿼드러플 역세권으로 굉장히 또 많은 수요자들이 이 공동역을 많이 찾고 있기도 한데 그만큼 우리가 이제 직주 근접성도 좋을 뿐더러 교통 여건도 좋고 그리고 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지역이다 보니까 제가 이제 갈아타기를 한다고 생각했을 때는 저 공동역 쪽이 또 굉장히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시청자분이 이제 아파트 보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일산이 지금 금액대가 한 어느 정도 가나요? 지금 일단이 그게 세정육동이 한 11억 선? 한 11억 선 정도. 네. 그러면 이제 추가로 이렇게 자금을 보탤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럼 대략적으로 금액이 어느 정도 되세요? 제가 한 5억 정도 있으니까 네. 한 16억짜리. 한 11억에서 뭐 이것저것 생각하면 한 10억대 중반, 15억대 정도. 네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네. 사실 이제 뭐 선택함에 있어서 사실 우리가 깨끗한 새 아파트를 선택하면은 뭐 가장 좋을 것 같기도 한데 사실 지금 이제 우리가 마포라든지 이제 마포 이제 센트리지라든지 프레스티 자이 이런 데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좀 최근에 좀 지어진 신축이다 보니까 가격이 좀 세요. 우리 평수도 그렇죠. 조금 작고 네네. 금액대에서 그렇게 생각했을 때 우리가 한번 또 역으로 생각해가지고 뭔가 좀 다시 한번 좀 뭔가 좀 노후된 아파트 들어가서 뭐 다시 한번 정비 사업에 대한 뭐 호재를 또 누려보면 어떨까? 이렇게 하면 더 네. 나중에 지금 가격대에서 나중에 정비 사업이 진행된다고 하면은 더 가격 상승 더 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한 10억대 중반 금액대에서 제가 좀 추천드리고 싶은 게 이쪽에 네. 이제 마포에서 이제 한강변 쪽으로 이 공덕역 기준으로 해가지고 한강변 쪽으로 해서 여기 보시게 되면은 뭐 돈 삼성 아파트라든지 돈 현대 아파트, 삼성 아파트 이렇게 아파트 여기가 위치하고 있거든요. 네네.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아파트 가격대도 아마 좀 이제 중형 평형대 같은 경우가 대략 한 10억대 중반 정도 가격이 형성이 되어 있어요. 아, 네. 네, 여기 같은 경우는 가격도 그럼 어느 정도 가격 조건도 맞고 평수도 내가 실거주하는 이 평수도 어느 정도 이제 조건이 맞아 들고 네. 거기다가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최근 이제 우리가 정비 사업이 재건축이 사업이 느리고 좀 어렵다 보니까 리모델링 같은 거 많이 추진하잖아요. 네네. 네, 리모델링 추진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제가 말씀드린 도원 삼성 레미안 같은 경우도 현재 이제 주민들의 동의율도 굉장히 높고 리모델링 추진 중이기 때문에 이제 지금 이제 매수하셔서 들어가신다고 하시면은 굉장히 또 리모델링 호재도 받을 수 있고 특히 여기 마지막 포인트 하나 이 공덕역을 선택했을 때 우리가 가장 좀 더 이점을 받을 수 있는 게 이 용산에 대한 호재들이에요. 네네. 그죠? 그렇죠. 네. 이 공덕역 주변을 보게 되면 바로 또 옆으로 보시면은 이 용산이 위치하고 있잖아요, 그죠? 지도 잘 안 보이시는데 네. 이 용산이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만약에 이쪽 주변으로 내가 아파트를 매수한다라고 하시면은 이 용산에 있는 다양한 개발 호재들 바로 가까이 있는 이 국제업무지구 이야기 들어보셨죠? 시청자분이 이제 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네네. 여기가 그 과거에는 그동안 이렇게 뭐 사업이 추진을 하다가 이제 약간 지지부진하고 뭐 한번 무너졌다가 다시 시작하고 이렇게 뭐 우여곡절이 많았는데 네. 결국에는 이 국제업무지구 이런 사업들이 진행된다고 하면은 이 앞으로 또 많은 직장들이 형성이 되게 될 거고 이 호재들을 우리 또 이제 공덕 일대도 같이 받아볼 수 있는 데다가 또 바로 옆으로 우리 시청자분 아까 공원 이야기하셨는데 우리 집 옆에 공원이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지금 일산공원도 그렇죠. 되게 좋잖아요. 네네. 그럼요. 진짜. 그렇죠. 근데 그 일산공원보다 훨씬 더 큰 사이즈의 이런 이제 용산의 공원이 내가 어떻게 보면은 내가 집 가까이에서 도보로도 이용할 수 있는 이런 굉장히 또 주거 쾌적성까지 또 찾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네. 지금 물론 일산 같은 경우도 앞으로 뭐 정비 사업을 통해 가지고 더 성장할 수 있는 지역이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좀 더 미래를 봤을 때는 우리가 일단 일산 쪽보다는 이 공덕역 안쪽으로 갈아타기를 하신다 하시면은 지금보다 더 많은 또 가치 상승을 볼 수 있으니까 갈아타기 하신다고 하시면은 저는 이쪽 도원 삼성 레미안 쪽으로 한번 알아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이 정도 도움이 되셨나요?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입지여건 좋은 공덕 쪽 살펴보시는 거 좋을 것 같고요. 정비 사업이 진행되는 곳 그리고 한강변을 따라서 이제 있는 아파트들 권유를 드렸으니까 체크해 보시고 또 매수하시기 전에 궁금한 점 있으시다면 다시 한번 저희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 전화 상담도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예,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시청자분 어떤 고민 해결해 드릴까요? 제가 그 인천 청라동에 네. 센트럴 에일리넷들이라는 아파트 35평에 지금 살고 있는데요. 네. 여기 그 입주 때부터 지금까지 살고 있어서 네네. 네, 좀 어떻게 운이 좋게 좀 가격은 좀 많이 오른 것 같은데요. 네. 요거를 지금 좀 더 가져가는 게 좋은지 아니면은 제 좀 욕심 같아서는 요거를 좀 팔고 제 1주택이라서 세금이 없어서 네네. 요거를 팔고 좀 더 좋은 지역으로 갈아타고 싶은 생각도 있는데 그거는 좀 어떤지 좀 전문가께 의견 듣고 싶어서요. 전화 잘 주셨습니다. 인천 청라 센트럴 에이리넷들 지금 거주를 직접 하고 계시고 어느 정도 그래도 이제 시세의 차익을 보신 것 같은데 조금 더 가지고 있으면 그만큼 더 많이 오를지 아니면 조금 더 오를 상급지로 가는 게 좋을지 이게 궁금하신 거죠? 네네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자세한 부분 전문가 한번 상담 나눠볼게요. 예. 네, 신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 청라 에일리넷들, 이제 청라 바로 또 가운데에 위치하고 있는 아파트이긴 한데 네, 사실 또 가격이 많이 오르기도 하셨죠. 진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맞아요. 예. 이 청라라는 지역이 사실 이게 신도시로 조성이 된 지역이잖아요. 예, 예. 이제 신도시로 아무래도 좀 조성이 되다 보니까 굉장히 또 사람들이 살기 좋은 여건, 신도시라는 뭔가 이제 네네. 기본적으로 아파트 단지들도 뭔가 딱딱딱 뭔가 또 계획적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뭐 대단지에다가 뭐 깨끗하게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뭐 주거 환경도 상당히 좋고 거기다가 뭐 이제 상가 같은 부분들도 우리가 뭐 허름한 상가들이 아닌 깨끗하게 잘 지어져 가지고 상권도 네. 또 나름 잘 갖추고 있고 네네. 예, 거기다가 뭐 이게 여기도 청라 같은 경우도 또 중간에 또 호수공원 같은 것도 잘 갖춰져 있어가지고 사실 이제 거주해서 살기는 정말 불편 없이 잘 거주하도 하셨죠 결국에. 맞아요. 너무 좋아요. 살기는 진짜 너무 좋아요. 저기 좋으신데 그래도 뭔가 좀 내 자산을 좀 더 불리기 위해서는 뭐 상급지로 갈아타게 하는 게 어떤가라고 생각을 네. 했을 때 저는 청라가 좋긴 좋아요. 예, 청라는 예. 앞으로 계속 성장을 할 수 있는 지역이에요. 예. 계속 이제 성장이 들어가 있는데 만약에 여기보다 좀 더 상급지로 이동해야겠다면은 저는 송도 쪽으로 한번 알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송도요? 예, 예, 예. 예. 아마 이제 인천이 생활권이시면은 이 송도 부분도 굉장히 또 많이 잘 알고 계실 거예요. 네네, 맞아요. 네. 예. 그래서 물론 이제 뭐 청라도 굉장히 좋은 지역이긴 하지만 내가 지금보다도 좀 더 상급지로 가가지고 지금보다 더 자산을 불릴 수 있는 방법이라 하면은 이 송도 쪽으로 갈아타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네. 이제 시청자분님 말고도 이렇게 이제 청라에 대해서 또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으시니까 예, 예. 제가 한번 청라에 대해서 또 한번 설명드리고 한번 또 이게 송도가 어떤지 같이 말씀을 한번 드릴게요. 예, 예. 자, 지금 이제 제가 이제 지도를 보여드리는 이 청라 같은 경우는 우리가 또 국제 도시로 어떻게 이제 설정이 되었잖아요. 예. 네, 네. 청라 이제 송도와 마찬가지로 어떻게 보면 이제 옆에 있는 인천공항과 굉장히 거리가 가깝다 보니까 예. 이 청라 같은 경우도 이제 국제 도시로 이제 조성이 돼가지고 현재 이렇게 사업들이 진행 중인데 네네. 사실 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살기도 너무 좋고 앞으로 이 청라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국내의 많은 대기업들이 이제 청라로 앞으로 입주를 굉장히 앞두고 있기 때문에 예. 사실 이제 여기서도 이제 직장들이 많이 들어오게 된다고 하면은 이 청라 지역도 이제 과거는 조금 다르게 뭔가 이제 주변에 직장도 많고 뭔가 네네. 어떻게 보면은 직장과 주거가 같이 있는 이 자족 기능도 어느 예, 정도 예. 갖출 수 있는 이런 앞으로 굉장히 성장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 청라예요. 예, 특히나 예. 우리가 이 청라 같은 경우도 이 국내 대기업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인천공항과도 굉장히 가깝다 보니까 이제 글로벌 이제 기업들의 또 기업 유치도 지금 굉장히 또 활발하게 하고 있어서 네네. 사실 청라도 많이 또 성장을 할 수 있어요. 거기다가 우리가 과거에는 또 이렇게 지금 현재도 그렇지만 이 어떻게 보면 약점으로 좀 지원될 수 있는 지하철 부분, 교통 부분. 맞아요. 예, 네. 교통도 지금 이 지하철 7호선 들어온다 해가지고 가격도 많이 오르셨잖아요, 그죠? 예, 맞아요. 예. 앞으로 뭐 이제 7호선이 들어오게 돼가지고 쭉 질러가지고 향후 이제 서울로 들어가게 되면은 청라 지역이 분명히 앞으로 성장을 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네. 상대적으로 우리가 좀 더 상급지라고 할 수 있는 이 송도랑 네. 좀 더 비교를 해보자고 하면은 예, 예. 우선 송도가 우리가 이제 청라보다는 훨씬 더 먼저 앞서서 우리가 조성이 됐잖아요, 그죠? 예, 예. 거기다가 지금 이제 송도 같은 경우는 뭐 삼성이라든지 정말 이제 뭐 바이오 산업에 특화된 이 굵직굵직한 대기업들이 계속해서 네네. 입주를 하고 있고 예. 거기다가 이제 송도도 마찬가지로 이게 국제 이제 업무지구로 송도도 이제 국제 업무지구로 이제 설정이 되다 보니까 네네. 송도 같은 경우도 굉장히 또 많은 글로벌 기업들이 들어오게 되고 거기다가 플러스 이제 많은 국제 학교들 있죠. 예, 예. 그죠? 이제 이게 국제 학교들이 들어서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이 송도라는 지역 자체가 학군까지도 굉장히 좋아지게 돼 있어요. 그만큼 이게 뭐 정말 이제 송도 같은 경우가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송도도 이제 신도시로 조성되었기 때문에 굉장히 네네. 주거 환경도 좋은 상황인데다가 이렇게 네. 직장들이 많이 들어서게 되면서 우리가 이제 직주근 접성이라든지 자족 기능까지 갖추게 되고 거기다가 네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
이게 정말 호재들도 많은데 수요자를 이끌어줄 수 있는 이런 이제 학군적인 이런 뭔가 플러스 알파인 개념까지 이렇게 네네. 정말 이게 다양한 호재들이 있다 보니까 네. 우리가 이제 청라랑 송도랑 비교했을 때는 그래도 이 송도가 좀 뭔가 또 상급지다. 그래서 지금 이제 시청자분이 이제 거주하시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차익도 어느 정도 많이 나셨고 네네. 그래서 물론 이제 송도가 지금 청라보다는 가격이 더 세잖아요, 그죠? 조금 더 센 것 같아요. 조금 더 세죠. 네, 그렇다 네. 하더라도 뭔가 좀 내가 어느 정도 좀 뭔가 자금 활용을 더 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그런 자금을 좀 더해서 청라에서 이 송도 쪽으로 갈아타게 하신다고 하시면은 그렇게 뭐 생활권도 많이 변하지도 않고 네네. 오히려 향후 우리가 좀 미래 가치를 봤을 때는 이 청라 쪽보다는 송도가 좀 더 앞설 수 있으니까 네네. 갈아타기를 고민하신다고 하시면은 저는 이제 예. 송도 쪽으로 한번 좀 알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 예, 알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 청라 쪽을 보유하고 계셨는데요. 인근의 송도 쪽을 또 살펴보시면 앞으로 향후의 미래가치 또 높은 지역이니까 우리 시청자분에게 아주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국제업무지구라든가 국제학교가 있기 때문에 직장인 수요 그리고 학군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만큼 이 가격 탄탄하게 유지될 수 있으니까요. 참고하셔서 꼼꼼하게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 전화 상담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시청자분 어떤 부분이 궁금하신가요? 저 좀 친구들이 이제 좀 투자 같은 것도 하는데 좀 네. 소개받아서 지금 답심리일 때 좀 임장 좀 하고 왔거든요. 네. 네, 지금 보니까 좀 나오는 물건들 대충 투자금이 전세 끼고 한 1억 5천 정도 들어간다고 하는데 지금 타이밍 괜찮은 데서요. 네. 아무래도 좀 시장도 위축되고 제가 또 현재 지금 1주택자라서 좀 취득세 부담도 있는데 그래도 혹시 마음 먹었을 때 투자하는 게 좋을지 궁금해서 전화드렸어요. 전화 잘 주셨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게 지금 뭐 빌라나 다세대 같은 걸 보고 계신가요? 아파트 쪽을 보고 계신가요? 지금은 빌라 쪽 보고 있어요. 빌라 쪽 보고 계시고 네. 1억 5천만 원의 실투자금으로 투자를 답심리 쪽 보고 계시는데 자, 지금 매수 타이밍 괜찮은지 궁금하다고 하셨어요. 전문가에게 네네. 들어볼게요. 네. 신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답심리 지역 보고 오셨다고 하셨죠? 네네. 어때 굉장히 또 주변에 친구를 굉장히 잘 두신 것 같은데, 그죠? 요새 답심리 쪽 많이 좀 사는 것 같아서 궁금해가지고요. 그죠? 일단은 답심리 지역이 상당히 우리가 투자하기에 있어서는 좀 메리트가 있는 지역이기도 해요. 네, 저도 네. 그런 것 같아요. 네. 뭐 그런 부분을 이제 그런 부분도 있기도 하고 사실 방금 이제 시청자분이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사실 부동산 시장이 그렇게 좋게 보이진 않잖아요, 그죠? 걱정되기는 해요. 그래서 이제 걱정이 되긴 하는데 저는 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오히려 좀 이런 위기를 또 기회를 잡았으면 좋겠다. 네네. 저 이런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우리가 사실 지금 현재 부동산 시장이 조금 안 좋아진 게 좀 뭔가 조정기에 들어서게 되면서 특히나 우리가 어떻게 보면 주택 가격의 지표라고 할 수 있는 이 아파트 가격 자체가 지금 굉장히 뭔가 좀 이렇게 하향 흐름세로 지금 흘러가고 있잖아요. 네. 이제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데 근데 그와는 조금 별개로 이렇게 우리 눈에는 잘 띄진 않지만 우리가 시청자분이 보고 계신 이 빌라 같은 경우도 있죠. 네네. 이런 빌라 같은 지금 현재 이런 뭐 빌라 다세대 이런 주거 형태라든지 단독주택 이런 뭔가 좀 아파트 말고 다른 뭐 부동산들은 지역에 따라서 오히려 더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는 지역들이 있어요. 네네. 그 지역들 중에서 하나가 이 답심역일 텐데 자 지금 이 빌라들이 왜 가격이 오르냐 첫 번째 우리가 아파트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오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아파트는 내가 좀 이게 매수를 하기 굉장히 어려워지고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뭔가 내 주거를 위해서는 뭐 빌라라든지 다세대 다가구주택 이런 것들을 이제 이런 것들이라도 좀 대체해서 매수하려는 그런 수요들도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네네. 네, 이제 그렇게 많이 들어오고 있고 거기다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우리가 방금 말씀드린 거는 이제 실수요 부분에서 좀 말씀드린 건데 우리가 뭔가 좀 투자적인 면에 있어서도 우리가 기존적으로 일반적으로 우리가 투자를 많이 하실 때 대부분 사람들이 옛날에 보면 이제 뭐 재건축이라는 이런 거 투자를 많이 하셨잖아요. 네. 재건축, 재개발 이런 것들을 많이 하셨는데 일단 재건축 같은 경우나 뭐 구역이 지정된 이제 재개발 같은 경우는 가격이 또 너무 투자금이 비싸다 보니까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뭐 1억대에서 한 2억대 이런 소액 투자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뭔가 우리가 개발을 보고 투자하기가 좀 많이 어려워졌어요. 그동안 가격이 많이 올라서. 네. 이제 이러한 수요들도 계속해서 이제 빌라 수요 쪽으로 몰리고 있다 보니까 이제 수요가 네네. 이렇게 많아지면서 자연스럽게 가격이 올라가 버린 거예요. 빌라 같은 경우가. 네네네. 네. 이 가격도 오르고 있는데 자 거기다가 지금 우리 서울의 부동산에 대한 공급이 어때요? 공급이 굉장히 부족하잖아요. 그죠? 네.
계속 언론에도 나오고 있는데 이 전 정권부터 그래서 이 부동산 가격이 이렇게 급등하게 된 거는 과거부터 진행되고 있던 뭐 재개발, 정비 사업들 이런 것들을 재건축 이런 정비 사업들을 계속 이제 규제를 통해서 눌러버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공급돼야 될 물건들이 공급이 되지 못해서 결국에는 수요는 많은데 물건이 없어서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이제 아파트 가격이 올라갔다 좀 이렇게 네네. 평가를 해가지고 결국에는 이번에 오세훈 서울시장도 당선이 됐고 이제 현 정부가 들어서게 되면서 이 정책 기조 자체가 이게 예전에는 이 규제로 이야기를 했다면은 네네. 지금은 규제가 아닌 공급으로 어, 공급으로 해가지고 이제 앞으로 뭐 부동산 공급을 통해 가지고 부동산 시장을 좀 안정화시키겠다 이렇게 이제 나오고 있는데 네네.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결론적으로 공급을 하려고 하면은 지금 서울에 아무리 뒤져봐도 우리가 아파트 지을 그런 큰 땅이 있나요? 없죠. 재개발 좀 시켜줬으면 좋겠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시청자분들 이제 우리가 재개발을 좀 노려보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래서 답심리 보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서울시에서 우리가 작년부터 시작해가지고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말 이렇게 이런 노후된 주거 지역들, 노후된 이제 강북에 있는 주거 지역들을 앞으로 좀 개발을 좀 원활하게 하고 좀 빠른 속도로 공급을 하기 위해 가지고 뭐 이제 신속통합 계획도 나왔죠. 거기다가 이제 모아주택, 모아타운 그리고 역세권 개발 이게 정말 이제 다양한 사업들이 이제 추진이 되다 보니까 이런 뭔가 이렇게 오히려 이제 강남 쪽보다는 강북 쪽에 이 노후된 주거 지역들, 특히 이 답심리역처럼 이제 지하철역 가까운 이런 노후된 주거 지역들이 이제 투자자 수요가 많이 몰려들게 되면서 굉장히 또 가격이 많이 오르고 있어요. 개발이 좀 가능한 지역들. 네, 네.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잘 좀 이제 보고 가격이 있어요. 많이 오를 수 있는 좀 장점을 이제 이런 이제 시장 상황이다 보니까 앞으로 만약에 이제 부동산이 계속 공급이 되고 이제 거래가 활발해지면서 이런 정비 사업들이 원활하게 진행된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저는 충분히 지금 현재 1억 5천 투자를 했을 때 그만한 좀 가치가 있고 그만한 투자만 가치가 있고 미래 가치가 있다 이렇게 좀 설명드리고 싶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또 뭐 자세하게 좀 설명드리면은 자 시청자분이 답심리역 보셨죠? 네, 답심역 일대 보시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뭐 물론 이제 서울에 노후된 지역들도 많고 뭐 개발이 가능한 지역들이 많은데 그 지역들 중에서도 정말 개발될 때를 선정하는 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죠? 네, 이제 개발이 과연 어느 지역이 될 것인가라고 좀 생각했을 때 우선 첫 번째 기본적으로 노후도 요건을 보셔야 되는 거고, 네, 일단 뭐 현장 가보셔서 알겠지만 이 답심리라는 지역 자체가 과거부터 청량리 답심리 같은 경우는 굉장히 노후된 주거 지역이었는데 우리가 이제 뉴타운 사업들을 통해 가지고 이게 대규모 이제 신축 아파트 단지들이 들어서게 되면서 굉장히 더 주거 환경이 또 많이 좋아졌잖아요. 네. 이제 인상 주거- 젊으니까 보이더라고요. 그렇죠. 이제 주거 환경도 굉장히 많이 좋아지고 아파트들이 들어섰는데 아직까지도 이렇게 노후도가 높게 이렇게 남아 있는 이런 주거 지역들이 아직까지도 많이 남아 있어요. 네, 네. 그래서 항상 이제 개발을 보실 때 내가 개발되는 것뿐만 아니라 좀 주변 지역들이 개발이 됐고 그리고 개발을 추진 중인 곳 이런 것들이 주변에 있어야지 우리가 갖고 있는 지역들도 옆쪽에도 다 개발을 추진하는데 우리는 개발 안 하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아무래도 뭔가 좀 이제 개발에 대한 속도라든지 개발에 대한 압력 자체가 굉장히 높아지기 때문에 좀 더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거기도 하고요. 네, 네. 네. 거기다가 이 주변으로 보시게 되면은 지금 이제 바로 건너편에 있는 용답동 일대도 지금 이제 재개발 추진 중이기 때문에 지금 다 지금 관리 처분 끝나고 철거된 상태고 거기다가 이 주변으로 보시게 되면은 지금 현재 이 답심리 레미안 이브 인근으로도 지금 이제 뭐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가지고 주민들이 또 동의서를 갖고 있기도 하고 특히나 지금 이제 답심리역 주변 같은 경우는 여기도 이제 뭐 이게 골동품 상가가 있고 뭐 건자재 상가 이런 것들이 있긴 하지만 뭔가 이 지하철역도 굉장히 또 가깝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지도를 좀 자세히 살펴보면은 이 구역이 굉장히 지금 잘 나눠져 있어요. 네, 용답도 너무 좋더라고요, 답심이랑. 그죠? 근데 그게 뭔가 또 이렇게 우리가 정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딱 그 뭐 도로 접도율이라든지 이런 구역 면적법에 있어서 굉장히 좀 잘 구성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추진한다 하면은 충분히 모아타운으로 추진을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가로주택 정비 사업의 약점이 소규모 재건축의 약점이라고 할 수 있는 뭔가 좀 단지 수가 작거나 뭐 세대 수가 작아지는 이런 부분들을 좀 약점을 커버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게 뭐 하나씩만 개발한다고 하면은 뭔가 또 단지 수 세대 수가 많아지지 않겠지만 앞으로 옆에 주변들이 다 같이 개발되고 한다고 하면은 결국에는 이 옆에 있는 단지만큼 대단지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대단지로 아파트가 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예, 그러면 이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서울시에서 이제 가로주택 정비 사업 그러니까 즉 이 모아타운을 더 적극적으로 추진을 한 이유가 있기도 하고요. 거기다가 이 답심역 같은 경우는 이제 답심리동 같은 경우는 이제 지하철역에서도 굉장히 거리가 가깝잖아요. 네, 이 정도 거리 그었을 때 아마 반경 500m로 다 나오기 때문에 역세권 개발도 충분히 진행될 수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뭐 우리가 뭐 정비 사업을 어떤 정비 사업이든 간에 추진하기 굉장히 또 용이한 또 지리적인 조건을 가지고 있고 거기다가 답심리 쪽은 다 위치가 좋다는 거네요. 그렇죠. 추진하기. 답심리 이제 역 주변에 답심리역 같은 경우는 뭐 주변 답심리 동로 같은 경우는 뭐 개발하기에도 충분히 노후도 조건도 맞고 주변의 개발 사업들도 충분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개발에 대한 압력 자체도 높고 거기다가 바로 또 청량리 옆에 붙어 있잖아요. 그렇죠. 네네. 지금 청량리 같은 경우가 진짜 이제 앞으로는 저희 이제 뭐 천지 개벽을 하면서 서울의 동북부에 거의 어떻게 보면 진짜 거의 대장주로 앞으로 거듭날 수 있기 때문에 이 답심리동과 또 뭐 청량리에 바로 붙어 있어가지고 이제 청량리역의 개발 호재들을 또 다 흡수할 수 있으니까. GTX 들어오죠. 청량리. 그렇죠. 이제 GTX가 어떻게 보면 청량리에서 가장 유명한 개발 호재기도 하고 그 이제 네네. GTX라는 게 이게 하나만 들어온 게 아니라 BC 노선 이제 2개가 들어오잖아요. 네네. 이 2개가 들어와서 이게 환승역으로 이제 자리 잡게 되고 거기다가 이 GTX뿐만 아니라 또 여러 가지 또 지하 교통에 대한 호재가 있고 뭐 복합 환승 센터라든지 이런 것들이 생기기 때문에 이 청량리가 앞으로 진짜 서울에서 이제 동북부에 어떻게 보면 이제 관문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정말 유동인구 많아지고 수요자들도 굉장히 많아지 이런 지역이 이제 청량리라 보시면 좋겠고 따라서 이제 만약에 이제 투자를 하신다고 하시고 만약에 좀 1억 5천대 물건이 혹시 뭐 가보시니까 있으시는가요, 진짜? 없어요. 잘 없으시죠? 네. 아마 지금 물건 자체가 잘 없을 거예요. 이런 지역 같은 경우는 뭐 쉽게 물건이 나온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좀 더 한번 현장에 또 발품 팔아 보시고 또 이제 물건 한번 찾아보시다가 정 없다 하시면은 한번 찾아오세요. 그러면은 저희가 또 없는 물건을 한번 만들어 봐가지고 한번 이제 뭐 여러분들 또 성공 투자할 수 있게 저희 상담 도와드릴 테니까 한번 꼭 한번 다음에 현장 가보시고 또 한번 전화 주세요. 자, 다시 한번 안내드릴게요.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분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답심리 일대 보고 계신다고 하셨는데요. 상당한 메리트를 가진 지역입니다. 또 청량리역 인근에 굉장히 굵직한 개발 호재를 끼고 있는 지역이 인근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이 지역 자체도 노후도가 높아서 정비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곳인데요. 답심리역 인근에 모아타운이 진행될 만한 곳들 좀 살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다시 한번 임장 가셔서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자세한 내용 궁금하시다면 다시 한번 상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조금 더 자세한 부동산 고민 상담과 투자 전략을 위해서 1대1 대면 상담 진행하고 계시다는데요. 자세한 일정 소개해 주시죠. 자, 지금 이제 부동산 시장이 조금씩 어려워지면서 투자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제 망설이고 계세요. 지금 내가 현금을 통장에 가지고 있지만 이거를 좀 어떻게 좀 활용을 해야 될지. 뭐 물론 투자를 한다고 해가지고 부동산 가격이 시장이 안 좋으니까 떨어진 건 아닐지 고민들을 하시는데 방금 이제 상담드린 시청자분님처럼 이런 이제 뭔가 부동산 시장이 안 좋을 때를 오히려 반대로 기회를 삼아서 지금 투자를 하신다고 하시면은 향후 나중에 시간이 지금 부동산 시장이 좋아졌을 때는 더 많은 가치 상승을 볼 수 있는 이런 우리가 투자 전략도 우리가 또 세워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이제 뭔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모아주택이라든지 모아타운 그리고 역세권 개발 이런 식으로 소규모로 진행되고 있는 정비 사업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남들보다 좀 더 빠르게 선점해서 투자할 수 있는 방법 저희가 1대1 대면 상담 진행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우리가 뭐 지금이라도 투자 망설이시는 분들 전화 주셔서 꼭 한번 상담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소규모 재개발 투자 그리고 초기 선점 투자 전략에 대해서 1대1 대면 상담에서 여러분에게 더 알찬 정보들 소개해 드릴 수 있으니까요. 꼭 한번 참석하셔서 많은 정보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문자로 온 상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9482번님이 보내주신 문자 함께 볼게요. 노원구 중계그린 69제곱미터 매도 여부에 대해서 질문을 보내주셨는데요. 자, 지금 여기에 거주를 하고 계시는지는 잘 알 수 없지만 아무래도 조금 오래된 아파트이다 보니까 뭐 재건축이라든가 리모델링 이런 호재를 기대를 하고 매수를 하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자, 매도를 하고 다른 지역의 다른 부동산을 살펴보는 게 좋을지 아니면 기다리면 좀 가격 상승의 여력이 있을까요? 저는 이제 계속 보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를 매도를 하시는 게 아니라 좀 더 보유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자, 우선 이제 중계 그린 아파트 같은 경우가 이 중계역 바로 역세권 완전 진짜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 초역세권에 위치하고 있는 아파트 단지인데 그 초역세권에 위치를 하고 있기도 하고 거기다가 우리가 저 아파트 가격의 가치를 또 매길 때 가장 또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 초등학교 그리고 학군 부분에 있어서 바로 옆에 초등학교를 끼고 있기 때문에 이 뭔가 이렇게 지하철 초역세권에 초등학교를 낀 거기 이제 3,000세대가 넘는 굉장히 또 대단지 아파트. 이런 이제 장점을 가지고 있는 아파트가 이 중계 그린 아파트인데 아마 시청자님도 어떻게 보면은 평수가 이렇게 많이 크지 않다 보니까 이 투자 목적으로 보유를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과거 같은 경우는 이 중계동 노원구 일대 자체가 아무래도 좀 과거에도 여기도 만약에 한 30년이 넘은 이제 노후된 주거 지역이다 보니 아무래도 좀 이제 재건축에 대한 이런 호재들을 보고 이제 투자를 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물론 여기 같은 경우가 일단은 이제 조건이 굉장히 좋아요. 아무래도 이제 지하철 7호선을 이용해가지고 강남 접근성도 굉장히 좋은데다가 이런 전체적인 지역 자체 학군도 굉장히 좋다 보니까 이제 꾸준한 수요들이 계속 몰려오는, 거기다가 어떻게 보면 이제 서울에서도 약간 좀 가까이 있는 게 아니라 좀 멀리 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 노원구 일대 자체가 아무래도 좀 최근 가격이 좀 상대적으로 좀 뭔가 이제 저평가되어 있고 가격이 좀 낮은 지역.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뭐 거주하기 좋은 여건에다가 지역 호재도 있고 해서 우리가 이제 수요자가 계속해서 이제 꾸준히 들어오고 있던 지역. 이런 꾸준한 수요의 유입으로 물론 가격이 낮긴 했지만 꾸준히 가격의 상승을 보고 있었는데, 우리가 또 최근 들어서 강남에 대한 뭐 재건축에 대한 부동산 규제들이 또 많이 들어가게 되면서 이 지역 같은 경우도 과연 우리도 좀 뭔가 영향을 받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이 드실 텐데, 우리가 재건축 규제를 하게 되면서 지금 현재 뭐 강남에 있는 재건축 단지들이 뭔가 이제 진행이 좀 원활하지 못하고 안전진단도 통과하지 못하는 뭐 이런 상황이 펼쳐지고 있었는데, 반대로 우리가 이제 노원구라든지 상계동, 중계동 일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재건축을 추진한다고 했을 때 상대적으로 뭐 목동이라든지 강남 재건축 이런 데들보다 좀 더 수월하게 안전진단을 통과를 하고 있었고, 특히나 지금 현재 뭐 일기 신도시라든지 요즘 서울 내에 있는 부동산 공급 등 이런 공급 정책 때문에 앞으로 이제 30년이 넘은 노후 아파트에 대해서 이 재건축의 추진에 대한 뭔가 좀 속도를 좀 빠르게, 공급을 좀 더 빠르게 하기 위해서 이 재건축에 대한 규제를 앞으로 계속해서 이제 완화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따라서 뭔가 지금 우리가 뭐 가격대가 어느 정도 이제 크게 서울에서도 이제 가격이 높지 않은 지역이라 하더라도 지금 현재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이 전체적인 이제 주거 벨트도 잘 갖추고 있고, 특히나 이제 수요자들이 굉장히 또 많이 선호도가 높은 지역이기도 하니까 이 전체적으로 나중 향후 이제 재건축까지 다 보고 우리가 이제 부동산 상승 부분을 좀 계산을 했을 때는 지금 뭔가 이제 매도를 하시고 정리를 하시는 것보다는 좀 뭔가 좀 중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보유를 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노원구 중계그린 아파트 보유하고 계신 시청자분이셨는데요. 실거주하기에도 좋은 곳이고 주변에 인프라 참 잘 되어 있는 동네이죠. 자, 거기다가 이 지역에 대한 호재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있어서 향후에 조금 더 중장기적으로 살펴보신다면 가격 상승 여력, 미래가치 충분히 있는 지역이니까요. 안심하시고 조금 더 보유하시기를 권유드렸습니다. 계속해서 1219번님이 보내주신 문자 상담도 살펴볼게요. 잠실 트리지움 30평대 실거주 중입니다. 동일단지 40평대 이주 여부에 대해서 질문 주셨네요. 현재 많은 분들이 이렇게 다운사이징을 하시는데 반대로 조금 평수를 늘려서 중대형 평형대로 이주를 생각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자, 최근 들어서 아무래도 소형 아파트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그래도 대형 평형대가 실거주는 좀 편하다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자, 동일단지입니다. 이주를 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지금 가지고 계신 이 30평대를 계속 보유하시는 게 나을까요? 저는 여유가 되신다고 하시면은 좀 대형 평수를 갈아타게 하는 것도 굉장히 또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자, 우선 우리가 부동산 갈아타기를 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 지금 내가 현재 있는 지역보다 좀 더 상급지로 가는 게 아무래도 내 자산을 좀 더 이게 형성하기에 더 좋은 유리한 여건이기도 하지만, 근데 우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서울에서 우리가 부동산에 대해서 거의 최상급지라 표현하면은 우리가 뭐 강남 3구라고 표현할 정도로 지금 현재 거의 최고의 입지에 있다 보니까 사실 여기서 뭐 좀 더 고급 아파트로 가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그래서 이 트리지움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그래서 저는 이제 같은 단지라고 하더라도 이제 좀 대형 평수 옮겨가는 거는 좀 찬성 의견을 좀 먼저 드리고 싶은데, 자, 지금 현재 여기 있는 게 우리가 엘리트, 그러니까 잠실을 대표하는 세 개의 아파트인데 이름도 잘 지었어요. 엘리트라고. 딱 그 세 개의 아파트 단지들이 있는데 이 아파트 단지들도 굉장히 단지 규모도 크고, 거기다가 우리가 입지적인 여건으로 봤을 때도 지하철 2호선도 위치를 하고 있고 바로 또 강남으로 접근하기도 좋은 데다가 바로 인근으로 또 삼성동도 위치하고 있고 잠실도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입지 여건으로서는 진짜 여기보다 더 좋을 때는 없을 것 같다, 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거기다가 지금 이제 잠실이란 지역 자체가 뭐 물론 지금 뭐 부동산 시장이 뭐 조금 이제 조정을 받게 되면서 뭐 가격이 조금 이제 뭐 떨어지는 부분이 있겠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오히려 이런 기회 때 뭔가 좀 더 내가 좀 저렴한 가격대에 매수를 할 수 있으면은 지금 상황에서 좀 더 이제 뭐 30평에서 40평대로 갈아타게 하는 거는 또 굉장히 좀 좋은 선택인 것 같기도 한데, 자, 지금 현재 잠실 같은 경우가 이게 아파트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랐다고는 하지만 더 오를 수 있는 더 여건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이제 잠실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바로 옆에 있는 이제 삼성동 일대 지역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뭐 삼성동 같은 경우도 이제 GTX W 역세권이라는 호재, 거기다가 영롱대로 지하화 사업,
그리고 이제 한전부지 그리고 이제 현대차 부지를 이제 GBC 개발을 통해 가지고 앞으로 또 여러 가지 또 개발 호재들이 있는데 거기다가 지금 현재 이제 잠실 종합운동장 이 잠실 종합운동장 일대들도 이제 앞으로 이제 마이스 산업단지를 개발하게 되면은 굉장히 또 많은 직장들이 생길 테고 고급 일자리가 생기게 되는데 이러한 지역적인 영향을 받아가지고 바로 인근에 있는 뭐 엘스라든지 리센츠 그리고 트리지움까지 이러한 지역적인 호재도 다 받아볼 수 있는 게 또 잠실이라는 지역의 특성을 또 설명드리고 싶은데 그리고 제가 이제 평소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뭐냐면은 지금 현재는 우리가 과거에 봤을 때는 아무래도 뭔가 좀 3, 4인에서 5인까지도 좀 대규모 구성이 있기 때문에 정말 한 20년, 30년 전에 지어진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런 좀 뭔가 40평대, 50평대 좀 중대형 평형이 굉장히 많이 좀 분포되어 있었는데 우리가 이제 최근 같은 경우는 뭔가 이제 가족 구성원 자체가 굉장히 적어지잖아요. 1인 가구, 2인 가구가 굉장히 늘어나다 보니까 새로 지어진 아파트들이 대형 평수를 줄이고 우리가 가장 많이 선호한다는 뭐 국민평형 85제곱미터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공급을 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쭉 이어져 오면서 지금 되려 상대적으로 우리가 이제 중대형 평형을 할 수 있는 이 40평대, 50평대가 물건이 많이 없어지고 굉장히 많이 귀해졌어요. 그만큼 이제 물건이 많이 없어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희소성도 높아지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물건이 적어지는데 찾는 사람도 많아지니까 가격은 계속해서 상승할 수밖에 없는데 자 거기다가 지금 현재 또 이제 현재 상황을 봤을 때 우리가 과거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집은 거의 어떻게 보면 이제 뭐 잠자고 나오는 이런 용도로 많이 또 생각을 하고 계셨는데 자 이제 최근 들어서 향후 몇 년간 이런 이제 감염병 사태로 이루어지면서 재택근무도 많이 늘어나게 되고 거기다가 이게 집에 주거에 머무는 시간이 많아지다 보니까 우리가 뭔가 이제 소형 평수 같은 경우는 잠만 잘 때는 잘 몰랐었는데 뭔가 집에 머무는 시간이 점점점 길어지다 보니까 집이 점점 작게 느껴지면서 좀 더 집을 더 크게 활용할 수 있는 이 중대형 평형을 좀 계속해서 사람들이 많이 찾고 있기도 하고 그래서 좀 그러다 보니까 지금이 되려 우리가 보통 이제 뭐 호캉스 이런 것도 많이 이야기했었는데 지금은 진짜 홈캉스라고 할 정도로 정말 사람들이 이제 집에 머무는 시간이 많아지고 더 큰 집을 찾게 되면서 이런 중대형 평형이 앞으로 이제 부동산의 이제 상승을 또 이끌어갈 수 있겠다. 거기다 마지막으로 지금 우리가 이제 부동산 시장이 규제가 많아지고 다주택자들에 대한 규제가 점점점 커지면서 이제 뭔가 똘똘한 채를 많이 찾으신 분들이 특히 이런 뭔가 이제 우리가 뭐 강남이라든지 용산, 마포 이런 지역들에 똘똘한 채를 많이 찾으시는데 그 중에서 그 찾으신 분들이 자금 여력이 있으신 분들은 뭔가 좀 중형 평형, 작은 평수가 아닌 이런 중대형 평형을 또 많이 똘똘한 채로 찾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똘똘한 한 채에 있는 부분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다양한 이런 변화들을 봤을 때는 지금 내가 갖고 있는 30평대보다는 차라리 40평대로 갈아타기를 좀 더 하시는 게 좀 더 지금 있는 것보다도 좀 더 가치 상승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유리할 것 같다. 이게 좀 제가 좀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자, 일단 입지 여건 굉장히 좋은 곳이죠, 잠실. 그리고 중대형 평형대 보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그만큼 희소성이 좀 높아졌기 때문에 40평형대로 이주하시는 거에 대해서 찬성 의견 드렸습니다. 잘 참고하시고 또 다른 내용 궁금하시다면 다시 한번 전화 상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제든지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4번 여러분을 위해서 활짝 열어놓고 있고요. 문자 상담도 받고 있습니다. 문자 보내실 때에는 조금 더 자세한 정보 보내주시면 조금 더 정확하게 해결책들 내어드릴 수 있겠습니다. 샵 3989번으로 문자 보내주시고요. 자, 이번 시간에는 투자자분들이라면 누구나 궁금해할 수밖에 없는 알짜 지역들 분석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소액 투자 가능한 재개발 투자처에 대해서 몇 군데 소개해 주신다고 하는데요. 자, 재개발 투자처 찾고 계신 분들이라면 지금 오늘 이 시간 눈여겨서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부터 강의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부동산 시장이 점점점 안 좋아지게 되면서 뭔가 투자에 대해서 망설이시고 과연 정말 이게 지금 지금 내가 시장에 참여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시는데 지금 이제 현재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점점점 안 좋아지고 규제가 많아지는 이유가 그 근본적인 원인이 이제 공급이 부족해서 우리가 원하는 이런 아파트가 부족해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뭐 아파트 가격도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시장도 굉장히 좀 불안정해지고 있는데 그런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 앞으로 이제 뭐 재개발이든지 재건축 이러한 뭐 정비 사업을 통해 가지고 계속해서 이제 부동산 공급을 이어나갈 수밖에 없는데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만약에 재개발이 될 지역이란다 한다면은 지금 뭔가 시장 상황이 안 좋고 가격이 조금 뭔가 이제 뭐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싶었을 때 그때 뭔가 내가 투자를 해놓으면은 향후 다시 부동산 시장이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뭐 규제들이 해제되고 뭐 금리 부분이 좀 안정이 됐을 때 나중에 내가 지금 투자했던 것보다 훨씬 더 어떻게 보면 이제 투자 차익을 노릴 수 있는 이런 지역들을 제가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왜 우리가 지금 이제 재개발에 좀 주목을 해야 되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주택 공급량이 부족해지게 되면서 거기다가 이제 그럼 주택을 공급을 해야 되는데 지금 서울에 주택을 지을 땅이 없어.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이 토지가 부족하고 이 결국에는 이 재개발, 그 재건축, 재개발 이 활성화 사업들을 이제 통해 가지고 부동산에 대해서 이제 계속해서 공급을 이어 나가야 되는데 그래서 이 서울시에서 우리가 이제 서울의 이제 노후된 주거 지역들 이런 주거 지역들이 재개발이 과거부터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못 이루어진 지역들 이런 지역들을 좀 원활하게 부동산 공급을 하기 위해서 뭐 공공 재개발이라든지 그리고 민간 재개발 그리고 이제 서울시에 진행하는 신속통합계획이라든지 그리고 모아주택, 모아타운 마지막으로 이 역세권 개발 등 정말 앞으로 이제 다양한 사업들이 계속해서 이제 앞으로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하면은 정말 이제 서울에서 이 노후된 주거 지역들이 앞으로 뭔가 이게 정비 사업을 할 수 있는 가능성 길이 열리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지금이라도 뭔가 이렇게 소액 투자를 통해서 좀 뭔가 이제 좋은 이제 정비 사업이 진행될 수 있는 이런 지역을 선점하는 게 가장 좀 이상적인 투자 방법이라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현재 이제 재개발 같은 경우는 구역이 지정된 곳들 같은 경우는 금액대가 너무 비싸기도 하고 거기다가 앞으로 뭐 신속통합이라든지 그리고 다른 민간 재개발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 현금 청산에 대한 문제 때문에 또 많은 부분들이 또 고민을 하고 계신데 그래서 지금 최근 경우 같은 경우는 이런 소규모 정비 사업들 우리가 뭐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모아주택, 모아타운 그리고 이제 지하철역 인근으로 개발하게 되는 이 역세권 개발 이런 개발들을 통해 가지고 앞으로 이제 좀 더 이런 투자처들을 활용을 해보시는 게 내가 뭐 소액으로 투자했을 때 좀 더 뭐 개발의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던 뭔가 이제 정비 사업들보다는 소규모 재개발이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소규모 재개발 투자 한번 꼭 눈여겨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자 장점을 좀 간단히 좀 몇 가지 살펴드리자면은 우선 첫 번째로 우리가 과거에 기본적으로 정비 사업을 투자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또 오랜 기간과 또 많은 거쳐야 되는 이런 과정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절차를 간소화시키면서 다른 것보다는 무조건 이제 빠른 이 부동산 정비 사업 같은 경우는 무조건 속도가 생명이고 빠르게 진행될수록 더 좋은 부분이 있는데 다른 사업들보다 훨씬 더 빠르게 진행될 수 있는 게 우리가 이제 소규모 재개발 정비 사업이라 할 수 있고 거기다가 이 모아주택, 모아타운 같은 경우는 기존보다도 노후도 요건도 조금 완화해가지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단독주택들이 있는 지역이 아닌 뭐 빌라, 다세대, 다가구들이 많은 이런 저층 주거 지역 자체도 좀 더 빠르게 개발될 수 있게 노후도 요건도 완화를 해주고 거기다가 뭐 이제 건축 규제라든지 부동산 규제들도 좀 완화를 시켜주고 거기다가 이제 각종 인센티브를 또 부여를 해가지고 우리가 또 나중에 일반 분양을 했을 때 또 수익도 어느 정도 날 수 있게 되는 사업성도 좋게 만들 수 있는 이러한 장점을 가지고 있는 게 소규모 재개발 투자다 보니까 아무래도 뭔가 일반적인 우리가 뭐 신속통합이라든지 일반적인 민간 재개발보다는 앞으로는 이런 소규모 재개발이 좀 더 빠르게 진행될 수 있고 좀 더 나은 투자처가 될 수 있다라고 이제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또 이제 지역을 몇 가지 살펴드리면은 우선 첫 번째 이제 청량리 지역을 소개드리고 싶어요. 자 아까 이제 시청자분한테 상담드려서 말씀드렸는데 이 청량리 지역 같은 경우는 굉장히 현재도 과거부터 시작해서 이 많은 사업지들 등에서 이제 개발이 추진 중이기도 하고 거기다가 이 청량리역에 있는 정말 다양한 개발 소재들을 볼 수 있으면서도 각 부분마다 교통 여건도 좋고 이제 지하철 여건도 상당히 좋다 보니까 향후 개발이 된다라고 하면은 뭐 이제 모아주택, 모아타운 그리고 역세권 개발 이런 것들을 진행 가능한데 아직까지도 내가 가지고 있는 이제 소자본으로도 투자가 가능하고 그리고 두 번째 그리고 이제 지하철 아까 이제 교통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청량리 말고 이제 또 왕십리역 일대 지금 왕십리역 일대 같은 경우도 주변에 왕십리 뉴타운 사업들로 이제 다 꾸준히 진행이 되고 있고 그 주변으로도 이게 뭐 하왕십리동이라든지 행당동 뭐 도순동 일대 같은 경우도 이제 앞으로 이제 정말 교통 여건도 좋아지고 지역적인 노후도를 바탕으로 정비 사업도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는 지역인데 아직까지는 이제 소액으로 투자가 가능하다 보니까 좀 이러한 지역을 좀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고 좀 더 자세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상담 원하신다 하시면은 우리 1대1 대면 상담 신청해 주시면은 저희가 상담 다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세한 정보 1대1 대면 상담을 통해서 들어보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언제든지 무료 상담 022638-3974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유료 문자 샵 3989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프로그램은 시청자 여러분에게 보다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해당 부동산의 가치나 가격의 상승 하락 보장하지 않습니다. 자, 저희는 잠시 후 2부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We'll be right back.